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사우디 클럽들이 올여름에도 대형 영입을 준비 중이며 손흥민은 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거물급 선수 중 하나입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 모하메드 살라 등 프리미어리그 스타들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베테랑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도 우선 순위 중 하나입니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 2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며 파리에서도 손흥민에게 먼저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들의 관심 대상이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영입을 위해 몇 주 안에 접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클럽에서 손흥민 영입설이 주목받는 가운데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21일에 토트넘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의 손흥민 이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논의를 시작했으며 손흥민은 지난 2021년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하고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TBR 풋볼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은 케인을 미넨에게 내준 지 1년밖에 안 된 토트넘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더군다나 사우디 프로리그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생각하면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은 많은 서포터들에게 큰 실망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손흥민의 이적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보다 더 절실하고 가능성이 높은 팀이 나타났습니다. 그 팀은 바로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사우디는 지난 여름 손흥민 이적료로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와 연봉 3천만 유로, 약 430%를 제시했지만 이에 손흥민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이번에는 손흥민보다는 토트넘을 먼저 설득하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더 많은 이적료를 제시한 후에 토트넘을 통과한 후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이 이 사안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한 재계약을 레전드급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제안은 지난해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날 때 제시된 금액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 케인은 당시 주급으로 20만 파운드를 받고 있었는데 레비 회장은 케인을 토트넘에 남겨두기 위해 주급을 40만 파운드로 인상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급 40만 파운드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34.7억 원에 해당하며 토트넘 측은 손흥민에게도 이러한 수준의 연봉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금액이 아니더라도 리버풀의 살라가 재계약으로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손흥민도 최소한 이와 유사한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사우디 클럽에 이어 파리 생제르맹까지 손흥민 영입을 위해 협상 중이며 이로 인해 손흥민의 연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주력 선수 음바페가 올 여름 계약이 만료되고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것을 선언했습니다. BBC는 음바페가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음바페는 PSG 구단과의 계약이 6월에 만료되면서 클럽을 떠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 26일 스타드 랭과의 경기에서 음바페를 후반 20분에 교체하였습니다. 작년 9월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고 풀타임으로 경기에 출전한 음바페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에 우리는 음바페 없이 경기를 치르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곧 음바페는 우리 팀에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음바페의 이적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와 메시에 이어 음바페까지 소속을 바꾸며 월드클래스급 팀의 주요 선수들이 떠나면서 팀의 간판이 사라졌고 높은 주급의 선수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스타 선수가 필요한데 그 적임자로 손흥민을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 자본의 지원을 받는 파리 생제르맹은 사우디 클럽이 제시한 6천만 유로와 마찬가지로 자금력을 갖고 있어 손흥민 영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을 강하게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지난 23일 PSG가 손흥민을 영입하여 아시아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이강인의 이적이 성공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한다. 며 이강인의 영입으로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가능성을 확인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PSG는 이강인에게 2천만 유로, 288억 원을 투자했고 이강인이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자 크게 놀랐습니다.
PSG는 AS 모나코에서 음바페를 영입할 때 1억 1,500만 유로, 약 2,328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강인을 영입한 것입니다.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강인이 한국 대표팀에서 하극상 사건을 일으키면서 한국 팬이 급속히 떠나자 아시아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었습니다. PSG는 이강인 효과를 믿고 아시아 최초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3월 한국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악재에 PSG는 굉장한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자마자 다시 닫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이후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진과 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팀에서 부진하면서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뒤 최근에는 리그 낭트전에서 선발로 출전했지만 특별한 활약을 하지 못하고 덴벨레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드 렌전에서도 선발로 출전했지만 6회 턴오버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든 메르카토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에게 출전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그러나 이강인은 그 영향력을 접어 발휘하지 못했다. 공을 다루는 기술은 낭비와 같았다. 렌의 소유권을 내주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 큰 실망을 안겼다. 고 평가했으며 평점은 3점을 주었습니다. 90MIN은 이강인은 아시안컵 복귀 후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공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엘리케 감독은 전반이 끝나고 마르코 아센시오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평점 3점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통해 꿈꾸었던 아시아 시장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반전시켜줄 수 있는 선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손흥민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하극상 사건으로 이강인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지만 손흥민은 대표팀 주장으로서 책임을 짊어지고 헌신하며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을 용서하고 포용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고 아시아에서의 의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결정력을 지닌 공격수로 평가되는 데 더해 팀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리더십과 융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그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등의 스타들이 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초기에는 네이마르와 음바페와의 친분이 주목을 받았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다른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선수와 쉽게 친해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팀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팀 스피릿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로 인해 팀의 공격력이 더욱 강화되고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뿐만 아니라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강력한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의 관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엘 감독은 최근 리그 23라운드 라이프치히전에서 다이어를 선발로 투입하여 2에서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민재가 벤치에서 시작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근 독일 매체들이 김민재를 저평가하는 기사를 써내며 팬들에게 더 큰 분노를 자아내었습니다. 더구나 김민재를 데리고 온 투엘 감독이 해임되면서 자신이 떠난다고 김민재, 노이어와 같은 선수들은 기뻐하거나 안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로커룸은 투엘을 지지하는 파벌과 그렇지 않은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데 투엘을 지지하는 케인 역시 팀을 떠난다는 소문이 있어 김민재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김민재를 강하게 영입하려고 했던 팀으로 최근에도 김민재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스트랜스퍼는 PSG가 이강인의 성공 이후 또 다른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PSG는 손흥민과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지만 이들의 높은 이적료와 협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영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연봉을 받던 음바페가 떠나며 자금이 생겼고 이로 인해 손흥민과 김민재의 이적 가능성이 조금씩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PSG는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손흥민이 PSG로 이적하지 않더라도 PSG가 기대하는 대규모 영입 제한은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김민재 또한 PSG의 관심을 받는다면 팀 내에서의 의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